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특보 트래블룰 3월 25일 적용 시작해서 내일 드디어 트래블룰 적용이 되는데 과연 어떤 방침들이 나올까, 어떤 방안들이 나올까 많이들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가져온 이 결과들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썸네일이 낚시가 아니라 정말 4월 25일까지 출금은 100만원 이상 불가. 이게 정말 맞는 말인지 한번 확인부터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굉장히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저 역시도 좀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러분들 상당히 황당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먼저 뉴스 기사의 일부 좀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24일 업비트는 VV를 트래블룰 솔루션으로 사용하고 있고 코드 등 탑 트래블룰 솔루션 사업자와의 연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마무리 작업 지연으로 마무리 작업 지연으로 기존 예정됐던 VV와 코드 솔루션 연동이 3월 25일에서 4월 25일로 한 달씩이나 연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업비트에서 100만원 이상의 디지털 자산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트래블룰 이행일로부터 4월 25일까지 코드를 트래블룰 솔루션으로 사용하는 거래소로의 출금이 불가능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동되지 않은 거래소, 빗썸, 코인원, 코빗 등으로의 디지털 자산 이전을 원하는 이들은 3월 24일까지 이전을 진행해야 된다. 너무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업비트를 비롯한 VV 이용사인 고팍스, 비블록, 에이프로빗, 캐셔레스트, 테넨텐, 포블게이트, 프라뱅, 프로비트, 플레타 익스체인지와는 연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고, 어쨌든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 업비트하고의 서로 이렇게 업비트하고 서로 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보낼 때 100만원 이상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좀 완전 어이없는 갑자기 이런 내용들이 나왔네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이어서 보면은 트래블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25일부터는 100만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송신인과 수신인의 정보를 파악해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했다고 합니다. 4대 거래소를 트래블룰 솔루션 구축에 나섰고 업비트는 두나무 자회사 람다256을 주축으로 자체 트래블룰 솔루션인 베리파이 바스프를 개발했다. VV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작법인 코드를 설립해서 트래블룰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얘기를 하고 금융정보 분석원 FIU는 거래소들에게 25일 전까지 솔루션을 연동 완료하라고 했으나 솔루션 간 기술적 차이로 인해 기한 내 연동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저는 일단 좀 끝까지 읽어볼게요. 끝까지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한편 살펴보면은 트래블룰 자체는 25일이지만 100만원 이상의 디지털 입출금은 한 달간 불가능하다라고 나옵니다. 빗썸, 코인원, 코빗 거래소 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업비트와. 근데 우리가 사실상 주로 쓰는 이게 4대 거래소의 국내 거래소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래소 외에 다른 거래소, 국내 거래소 쓰시는, 그러니까 주 거래소로 쓰시는 분들 계십니까? 거의 저는 사실상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거래소는 약간 복잡하기도 하고 거기다 굳이 돈 넣어서 현금을 넣어서 쓰기도 되게 번거롭고, 그죠? 그래서 보통 이 4개 중에 하나를 쓰는데 100만원 이상의 디지털 자산 입출금이 한 달 동안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의문이에요. 도대체 100만원 이상 이거 입출금 불가능하게 하면은 거의 대부분 뭘 가지고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보통은 10단위 보통 몇만 원 단위로 이렇게 거래소에 넣진 않아요. 보통 최소한 10단위에서 대부분 100단위 이렇게 많이들 넣고 사용하세요. 물론 많은 분들은 1000단위, 억 단위도 있지만 보통 저는 많이 본 평균적인 분들이 10단위에서 1000단위까지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100만원 이상 이렇게 입출금 자산을 다 막아버리면은 여기 결국엔 10단위밖에 쓸 수가 없다는 건데 약간 웃기긴 합니다. 업비트 이제 VV는 빗썸, 코인원, 코빗 코드는 코드 시스템을 쓴다고 돼 있고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까 양진 연간 입출금을 위해서는 시스템 연동이 필요했다라고 나오고, 작업 지연으로 기존 예정되었던 VV와 코드 솔루션이 3월 25일에서 4월 25일로 연기될 예정이라고 밝혔고, 3월 25일 이후에도 외부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거쳐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거래소 간 자금 이동이 가능하지만 추가 수수료 등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쉽게 얘기해서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옮겨서 이 지갑에서 뭔가 빗썸, 코인원, 코빗 이런 데로 옮기라 이런 뜻인데 좀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애매하기도 하고. 그럼 이런 거를 알았다면은 사전에 공지, 어제까지 갑자기 그러다가 오늘 당일 임박해가지고 이런 공지를 내리는 이유는 뭘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VV 코드 연동 관련 안내해가지고 코드 이용사는 빗썸 코인원 코빗 되어 있고 VV 베리파이 바이 바스프, 여러분들 VV라고 할게요. 이거 VV 이용사는 업비트, 고팍스, 비블록, 에이프로빗, 캐셔레스트, 테넨텐, 포블게이트, 프라뱅, 프로비트, 플레타, 익스체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금 제한 기한 동안 코드 이용 거래소 등 VV를 이용하지 않는 거래소로의 100만원 이상 출금이 불가능하다 나와요. 자, 이 코드 빗썸 코인원 코빗 거래소, 이용 거래소, 이용 거래소 등 VV를 이용하지 않는, 자, VV 이용 안 하죠, 여기는. 그래서 100만원 이상 출금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이전 후에 다른 거래소로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다. 도대체 이게 뭔 똥 같은 소리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메타마스크로 이동하고 이 메타마스크에서는 뭐 100만원 이상 출금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지금 갑자기 정책을 내놨습니다. 업비트는 한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VV 코드 트래블러 솔루션 연동 안내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업비트다 해가지고 3월 25일에서 4월 25일로 VV와 코드 솔루션 연동이 연기될 예정이다 해서 100만원 이상의 디지털 자산을 출금한 경우에는 트래블러 이행일로부터 4월 25일까지 코드 트래블러 솔루션으로 사용하는 거래소의 출금이 불가능하게 해서 VV 트래블러 솔루션과 연동하지 않은 거래소, 빗썸 코인원 코빗 등으로의 디지털 자산을 이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이전을 진행하셔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협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아니 하루밖에 기간 안 주고 3월 25일에 트래블러를 때린다 하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이해 안 갑니다. 그죠? 3월 25일 이후에도 업비트 동일한 트래블러 솔루션인 VV를 이용하는 거래소에 디지털 자산 이동은 가능하다 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빗썸 코인원 코빗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VV 이용사인 업비트, 고팍스, 비블록, 에이프로빗, 캐셔레스트, 테넨텐, 포블게이트, 프라뱅, 프로비트, 플레타까지는 가능하다는 거고 출금 제한 기간 동안은 100만원 이상 출금이 불가능하다 나와 있어요. 코드 이용 거래소 등 VV를 이용하지 않는 거래소로의 100만원 이상 출금 불가능하고 개인 지갑을 이전 후 다른 거래소로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다 나와 있어요. 트래블러 이용에 따른 뭐 입출금 방식, 뭐 입출금 중단 안내 해서 나와 있고 이건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업비트는 이런 공지를 냈어요. 한편 코인원 같은 경우에는 따로 아직까지는 공지가 올라온 게 없었어요. 21일에 올라온 공지, 어제 말씀드린 그 공지 이후로는 올라온 게 없었고요. 빗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아까 12시에 올라온 공지인데요. 자, 보시면 트래블러 해가지고 설명이 쭉쭉쭉 써있고 트래블러는 누가 모를까봐, 그죠? 자, 써있고 빗썸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트래블러의 시행 일정은 여기는 3월 25일 00시까지고 가상자산 이전 제한 시작은 3월 24일 오후 10시. 그러니까 오늘 10시부터 이제 이전 못하는 거예요, 코인. 그 전에 빨리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실 분들은, 빗썸에서. 자, 트래블러 시행 주요 내용에서 이제 가상 이전. 3월 25일부터 4월 8일 전까지는 VASP로의 가상자산 이전 불가, 트래블러 솔루션 코드 연동해서 VASP로의 이전 4월 8일부터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VV 연동 VASP로의 이전은 4월 25일. 아까 업비트 같은데 얘기하는 거죠. 베리파이 바스프와 코드 솔루션 간 연동 작업이 4월 25일 완료될 예정이다. 그래서 4월 25일 이전에도 개인 지갑으로 이동 후 입금하는 방식을 통해 가상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이동하는 것은 가능하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외 VASP로의 가상 이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전 가능 해외 VASP는 코인베이스, 크라켄, 코인체크, 비트플라이어, 바이빗, 제미니, 그 다음에 코인리스트, 프로, 그 다음에 피맥스, 비트뱅크, 라인 비트맥스, 비트프론트, FTX, 바이낸스 이렇게 있네요. 자, 개인 지갑으로의 가상 이전에서 개인 지갑은 본인 소유 계정에 대해서만 화이트리스트 등록이 가능하다. 메타마스크의 경우 고객센터 내방을 통해서 본인 소유 여부 대면 확인 후에 이전 지원을 한다라고 여기 나와 있고 별도로 공지를 한다고 나와요. 빗썸은 좀 더 까다롭게 가는 게 약간 좀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이전 가능 개인 지갑 해가지고 카카오 클립은 지원을 한다라고 해서 빗썸은 청신호가 좀 떴네요. 그죠? 이전 가능 개인 지갑, 메타마스크, 페이코인 월렛, 카카오 클립 이렇게 가능하다는 건데 그럼 이외에 나머지 개인 지갑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방문을 해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공통사항, 한시적으로 가상 이전 금액에 상관없이 트래블러 적용이 되고 추후에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이전에 대해서만 트래블러 적용이 된다. 100만원 미만은 그냥 보내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뭐 3월 24일 오후 10시에 일괄 삭제 예정이다. 출금 주소들 이렇게 돼 있고 기존에 등록됐던 국내 VASP 출금 주소들이 삭제가 된다고 돼 있고 해외 VASP 13개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 예정이다 라고 해서 빗썸은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지갑 3개 외에 나머지 VASP 개인 지갑으로 이전은 중단될 예정이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후에 클립이나 페이코인 원래 메타마스크는 빗썸에서는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좀 팩트로 남아 있으니까 대신에 다만 빗썸의 내방에서 직접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건 약간 제한적인 부분이 있네요. 좀 힘듭니다. 그죠? 어렵습니다. 빗썸이 주소가 참고로 강남구 테헤란로 역삼동 3원타워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셔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어렵네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코빗. 자, 이제 마지막으로 코빗을 볼 건데, 코빗도 역시 이제 공지가 올라왔어요. 자정에 공지가 올라왔는데, 보면은 여긴 18시로 변경이 됐다고 나와요. 20시에서 18시로. 아니, 이렇게 갑자기 변경을 시키면은 참 힘들게 합니다. 그죠? 참 힘들게 해요. 자, 코빗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트래블을 이제 가상자신 입금 변경해서 쭉 나와 있어요. 내용이. 코드 역시 코빗 빗썸 코인원은 코드를 이용한다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업비트에서는 서로 뭔가 그 공지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그죠? 동일 솔루션을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 및 동일 솔루션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연동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전이 어려울 예정인 바 가상자산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8시 이전까지 코빗에서는 이동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4월 25일까지 트래블러 솔루션 연동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회원님들의 편의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코드 트래블러 솔루션 연동된 국내 VASP 해가지고 지갑 주소 등록 없이 출금이 가능하다.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지갑 주소 등록을 안 해도 이제 코인원이나 빗썸은 그냥 이렇게 된다. 그리고 코인원 같은 경우에는 18시부터 연동이 가능하고 빗썸 같은 경우에 4월 8일부터 연동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4월 8일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자, 빗썸 써줄게요. 한번 빗썸 그 다음에 코인원 이거를 써주지 말고 좀 더 이해가 쉽게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코드 뭐 VASP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똑같이 계속 나와 있으니까 보면 될 것 같고 개인 지갑도 다행히 카카오 클릭 하이카스 메타마스크는 가능하고 상세 리스트는 증빙센터를 참고하라고 돼 있고 보면은 이제 등록 심사가 완료된 지갑 주소로 출금이 가능하다 돼 있습니다. 지갑 주소 가능하고 한 개의 지갑 주소만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으며 지갑 주소 등록 완료일 기준 20영업일 이후 지갑 주소 재등록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뭐 코빗 공지사항 아까 나온 거 코빗 공지사항이 아니라 곧 나온 거 이런 것들 쭉 그냥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좀 웃긴 게 일단 웃긴 거라기보다는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자, 업비트에서는 빗썸이나 이 코빗이나 코인원 여기로 뭔가 지금 서로 불가능하다. 언제까지? 4월 25일까지는 코드하고 VV가 이제 여기는 VV를 쓰는 거고 여기는 코드를 쓰는 건데 여기 코드 여기도 코드 코빗도 코드 그 다음에 코인원도 코드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서로 연동이 불가능해요. 그죠? 그리고 코빗에서 코인원 여기는 바로 가능하다. 오늘부터 바로 가능하다 이거고 그리고 코빗에서 빗썸 뭐 여기는 이제 4월 8일부터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고 코인원 역시 아마 여기고 4월 8일이라고 나와 있진 않은데 아마 좀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요 세 개는 서로 그 4월 8일부터 호환이 되기 때문에 따로 여러분들이 입출금을 가능하게끔 만들겠다. 그리고 공통적인 거는 메타마스크는 다 가능하다. 그죠? 메마는 다 가능하게 해놨고 메마에다가 플러스 이제 빗썸하고 코빗 빗썸은 일단은 코인원은 아직 그 명확하게 나온 게 없어요. 사실 메타마스크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메타마스크가 아니라 나온 게 아직까지 명확하게 없다. 근데 이제 빗썸 같은 경우에는 메타마스크 외에도 클립도 가능하고 클립 그다음 페이코인 이런 것들 가능하다 나와요. 그죠? 페이코인 지갑 클립 메타마스크. 근데 다만 이 빗썸 같은 경우에 내방을 해야 된다.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인증을 해야 된다. 내 지갑이라는 걸 밝혀야 된다. 나오고 코빗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없는데 추후 정책에 의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메타마스크, 클립, 페이코인 지갑 다 가능하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일단은 개인 지갑을 어느 정도 열어두는 거네요. 그래서 향후에 이거에 따라 업비트도 뭔가 열리지 않을까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클릭 같은 건 상장을 좀 해야 가능할 것 같은데 제발 클레이튼도 업비트에 상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를 계기로 그 다음에 이렇게 트래블룰 같은 경우에 적용이 되면 일단은 당장에 100만원 이상은 출금이 불가능하다. 뭐 업비트에서 코인원, 업비트에서 빗썸, 업비트에서 코빗 여기는 100만원 이상 4월 25일까지는 불가능하다.
굉장히 좀 불편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최대한 옮겨놓을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만 일단은 결론적인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내가 100만원 이상 뭐 옮길 일이 없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은 굳이 우리가 요 트래블을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리고 내가 그냥 국내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것만 한다.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 나중에 우리가 현금화를 시킬 때 뭐 무료 채굴 코인이나 이런 것들 현금화 시킬 때 천천히 시킨다. 이런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무료 채굴 코인, 무료 에어드랍 이런 것들 국내에 상장돼봐야 좀 쓸모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어디에 상장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트래블ler이 약간 완화가 되겠죠, 향후에는. 근데 지금 당장의 기준에서는 오히려 해외 거래소에 상장이 되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해외 거래소들도 여기 국내하고 연동돼 있는 해외 거래소들 이런 데에 이렇게 연동이 돼야 좀 마음이 편하고 거기에 100만 원 이상이 출금이 안 된다.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한적인데 향후에 좀 더 나와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소식은 지금 여기까지 트래블룰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고 다만 좀 충격적인 거는 코빗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앞당겨졌다. 너무 앞당겨졌다. 이게 약간 좀 충격이에요. 20시에서 18시로 이렇게 되는데 코빗 이용자 수가 적어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코빗 이용자 수가 너무 많아서 이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바꾼 부분은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요런 사전에 연동이 안 되는 요거에 대해서도 뭔가 그런 전조 증상이나 이런 게 좀 있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런 공지를 좀 내려가지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충격이 있을 텐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메타마스크 지갑을 전체적으로 지금 연동을 시킬 수 있게끔 이런 기회를 준 거 요거 자체가 그나마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게 보면 좋은 게 한번 등록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입금할 때 좀 편해요. 지갑 주소를 등록해놓고 거기로 그냥 편안하게 내 돈 그냥 내 거에 그냥 계좌 쭉쭉쭉 그냥 입금시키는데 이게 편해요. 일일이 매번 입금할 때마다 항상 지갑 주소 복사하고 막 앞에 세 자리 확인 뒤에 세 자리 확인 막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편해졌다. 다만 트래블룰 같은 경우에 약간 조금 문제가 좀 있어요. 그죠? 이런 시스템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냥 해놨는데 이거를 갖다가 메타마스크로 옮겨가지고 다들 모든 거래소가 똑같아요. 메타마스크로 옮겨서 어떤 행동을 해도 그냥 메타마스크에서 다른 데로 옮기면 사실은 된다. 뭐 이런 부분인데 메타마스크까지 지갑 주소를 뭐 추적해가지고 얼마가 있냐 이거를 하려고 이러는 건지 이것까진 모르겠어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다른 디파이라든지 NFT 이런 걸로도 충분히 세탁이 가능한데 이런 악의적인 생각들을 한번 해봤을 때 물론 이제 범죄자나 아니면 정말 악의적으로 하실 분들은 이렇게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코인에 대한 이 내용만 원천적인 것만 좀 봉쇄를 시킨다고 다 해결이 될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이렇게 하면은 더 반감만 생길 것 같고 거래를 죽일 것 같아요. 시장의 거래를 죽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나 약간 방지가 된 게 있어요. 뭐냐면 시세 차익을 노리시는 분들 있죠. 시세 차익. 여기서 한 100원 하던 게 여기서는 뭐 80원이야. 그럼 빗썸에 있는 걸 80원에서 업비트로 팔아서 시세 차익 100원에 남기는 분들. 이게 나쁘다는 아닌데 너무 이게 지속되다 보면은 약간 조작의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보통 BTC 마켓에서 이런 경우가 한 번씩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뭐 때로는 트래블룰이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트래블룰이 일단은 여기서 좀 종결이 될 것 같지 않나요? 4월 8일 그리고 4월 25일까지 일단 시간을 좀 확보해 놨으니까 여기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100만원 이상 이제 출금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늦어도 코빗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16시 나머지 이제 거래소들은 한 20시에서 22시 정도부터는 사실상 출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미리 거래소별로 서로 돈을 옮겨놔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미리 꼭 옮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